어제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폐막했습니다. 서울 선언문도 채택됐죠? 기후위기 문제 선언과 약속 참 많이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걸까? 변하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 때가 있죠. 환경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자연기금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방송인 타일러 라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타일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아주 활동이 활발하신데요. 환경 덕후라는 이름이 붙으셨어요. 환경 덕후 맞습니까? 맞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방송이든 강연이든 행사든 요즘에 거의 환경만 다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지난 30, 31일 이틀 동안에 서울에서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배우 박진희 씨와 청와대 대담을 나누는 홍보 영상에 타일러 씨가 출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예, 이 홍보 영상을 찍으시면서 어떤 대화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일단은 문 대통령이 생태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뭐 나무라든지 이런 거 약간 되게 구체적으로 종의 이름을 알고 또 뭐 생태계의 역할을 또 알고 계시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의외였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는 되게 좀 진지성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구 대통령이 되면 공약으로 해양 폐기물 해결을 1순위로 해결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해양 폐기물 얼마나 심각하죠? 정말 무섭게 심각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이 이미 실제로 자연이 있는 생물체보다 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사물의 양이 더 많아요. 무게를 쟀을 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물건들이 실제로 지구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물체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해양으로 굴러가는 뭐 쓰레기나 이제 뭐 폐기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고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해산물을 소비하는 걸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해산물을 많이 먹는 나라인데. 그래요? 그런 네, 그래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 플라스틱이 많이 이제 바다에 들어가 버리면 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이제 P4G가 끝나고 향후에도 해양 폐기물 막 그런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국제회의가 또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타일러 씨가 지구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환경 문제부터 해결하고 싶습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뭐 기후 위기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화석 연료 사용 때문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화석 연료를 좀 하루빨리 중단시켜서 재생에너지로 갈아타는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아주 큰 공약을 제시하셨어요. 좋습니다. 한국이 이제 2050 탄소 중립 선언도 했고요. P4G 서울 선언문도 채택했는데 환경단체들은 이거 공허한 선언이다 비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원론적인 원칙만 재확인하고 있을 거냐.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라. 뭐 구체적인 거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환경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목표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물론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실제로 그런 거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지도 않았고, 대한민국의 원래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유엔에다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하기 위한 전략을 보고서로 제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실효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시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올해 안에 제출을 하는 걸로 지금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이제 막 대한민국에서 뭔가 환경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분위기가 막 잡혀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많이 못했지만 지금 이제 계기가 돼서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또 사실은 제철 쪽이 산업 부분에서 제철 쪽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데 근데 최근에 또 그 덴마크에 있는 해양 풍력 발전소를 짓는 데와
그 포땡 회사가 이제 지금 이제 협력을 하게 된 걸로 그게 며칠 전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인 거죠. 아직 굉장히 좀 많이 나오지를 못했고. 아이고, 한국이 주로 이 중화학공업 제조업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인데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 경쟁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기업 쪽에서 없으면 세금 때문에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무역도 어려워지고요. 네. 왜냐하면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탄소에 대한 세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각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감축 목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건 사실 이제 목표치가 향상되는 거는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데 사실 유엔 쪽에서 그거를 이제 다시 제출하라고 권했던 이유는 그 목표치도 그렇지만 근데 그 목표치에 맞는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잘 나오지를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그걸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좀 덜 돼 있다는 지적인 거죠. 근데 향상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0.4도의 온도 상승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빨라지고 쌓이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1.5도를 찍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찍으면 정말 인류가 위험한데 그거를 당장 좀 줄이려고 조금 더 적극적인 목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타일러 씨가 환경운동 시작한 지 꽤 오래됐어요. 요즘 느끼는 변화가 있다면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 뭐 화석 발전소나 막 이런 걸 언급했으면 뭐야 막 이렇게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고 시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뭐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담론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변화가 시민들 의식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개인들도 동참하고 있거든요. 근데 산업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개인들의 노력도 결국 말짱 도루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인이 일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이제 매체에서도 그렇고 저도 책 쓸 때도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보통 개인 차원에 머무르게 되는데 근데 시작으로는 그게 입문으로서는 좋은데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문제를.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연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것, 규모 있는 해결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개인이 그런 거를 도와주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세 가지 정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투표를 할 때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후보를 뽑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을 구매하실 때 그나마 친환경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환경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침묵하지 말고 문제되는 거를 보게 되시면 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실천을 하면 조금 더 규모가 있고 개인 차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의 습관과 인식의 변화가 결국은 정치까지 바꾸고 기업까지 바꾸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동안 기후위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에 우리는 속아온 호구였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실은 저의 세대도 그렇고 윗세대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더 젊은 세대들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지구가 갖고 있는 생태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렇게 깊숙이 배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경제가 어떻게 지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생태계적인 어떤 원리를 조금 더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 정치적인 활동, 그 어떤 활동을 했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본적으로 좀 약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투표, 구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 이런 세 가지에 좀 집중해서 생활을 하시면 당하는 경우가 확실히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지금까지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인 타일러 라시 씨였습니다.